매주 월수금 11시에 하는 안녕한가 저녁에 안전 빵빵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 참 이건 좀 사실 저도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계속 좀 그러길래 저희들이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했습니다. 손석희 씨. 네. 뭐 하고 있죠? 지금 아주 희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국민 사기극을 커플룸 아닌 뉴스룸에서 이제 벌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저희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그대로 방송합니다. 근데 손석희 씨는요, 어제 뭐라고 했느냐. 설날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안나경 앵커와 저는 휴가를 갑니다. 네. 또 박 기자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쎄, 자, 그러면서 약간 뭐라고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희미한 미소까지 띄우고, 이거는 도대체 누구 보고 너희들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요새 뉴스룸을 누가 뉴스를 보려고 봅니까? 이 손석희, 안나경 표정 별로 하는 건데, 안나경 씨는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디에 있었다는 증거도 있다 이러는데, 손석희 씨는 어저께 김웅 기자가 채널A에 나와서 한 거 보니까 진짜 빼박 이두구만요. 네. 야, 저는 이제 이 손석희 씨가 최근에 일련의 그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자, 그러니까 언론사의 대표이사감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언론사에 근무를 해봤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다 아시죠? 지난주 계속 지금 뺑소니 치고 두 차례나 지금 뺑소니를 쳤고 돈으로 합의를 받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도 이제 무슨 옆에 무슨 여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있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문제는 이제 대처하는 방법. 그다음에 네. 어찌됐든 그 뺑소니 치고 어찌됐든 뺑소니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3kg. 대응하는 네. 방법. 그것도 불법이죠. 게다가 김웅 기자를 대하면서 폭행까지 하는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 아까 청와대의 위기 대응 네.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손석희 씨도 위기 대응 능력이 없다. 게다가 이제 제가 분노한 것은 그러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또 과거에 굉장히 정의롭고 도덕적이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온 겁니다. 더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어쨌든 폭행 피의자가 나와서 뉴스를 전한다? 이거는 전 저는 세계에 없는 네.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폭행이라는 게 지금 경찰 수사를 설 지나고 이제 네. 출석도 하고 이런다 하는데, 이미 본인도 폭행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전치 3주 나왔고, 어저께 제가 그 김웅 기자가 나온 거를 그때는 못 보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뜬 걸 네. 보니까 이 김웅 기자도 진짜 만만치는 않고, 또 이 채널 A에서도 그 네. 균형을 오히려 잡으려고 네. 오히려 손석희 씨 입장에서의 질문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요즘 이제 이 종편들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말하자면 종편 제어가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웅 기자가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건 김웅 기자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6개월을 질질 끌려 다녔을까? 네. 응? 정말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저는 손석희 씨한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네. 아니 단순한 접촉 사고였고 150만 원 주고 다 해결됐는데 합의로 그렇죠. 끝났는데 네. 경찰에 와갔지만 거기에 기소했다거나 무슨 입건된 건 아니고 끝났는데 왜 6개월 동안 끌려 다녔을까? 네.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손석희 씨가 밤 10시 일요일 밤 10시에 그 침침하고 어두운 네. 교회 주차장에 왜 갔는가? 그것만 본인이 설명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나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나 포켓몬을 하러 나는 본인 병원에 소피 예를 들어서 무슨 용변 때문에 갔다. 네. 이야기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납득할 만하고 합리적이라면 다 그래. 그럼 김웅이가 그럼 좀 심했구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퍼진 거고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주어 담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그 점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고, 이제 새로운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 손석희 씨가
말하자면은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하자니 자기도 너무 불안하고 네. 그다음에 사주 쪽하고 손석희 씨하고의 뭐 얘기가 오락가락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JTBC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JTBC의 이제 기자 몇 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자들이 참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네. 이제 기자 했지만. 네. 근데 JTBC라는 게 곧 손석희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그래갖고 아니 빨리 손석희 저렇게 그동안에 자기가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는 갑질을 그대로 레카차 네. 기사한테 하면서 이러다가 뭐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뭐 이 불이익 받을 수 있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손석희를 그렇게 앞에다 내놓고 뉴스를 전하냐? 그 모든 뉴스를 할 때마다 내가 진짜 속이 오글거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 글쎄 JTBC는 곧 손석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을 제가 보니까 제대로 기자로서 키우지 않은 게 JTBC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손석희 씨도 기자 생활을 못 해봤죠. 못했죠. 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손석희 씨가 지난 1년에 쭉 보면은 그때 이제 그 레커 기사분하고 네. 통화한 걸 저도 이제 봤습니다. 네. 봤는데 그 통화한 내용이 녹음했는데 서로도 손석희 씨 녹음을 했겠죠. 아마 손석희 씨가 본인에게 유리한 게 있었더라면 이미 그걸 가지고 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리한 게 전혀 없어요. 레카차 기사분도 침착하게 글쎄 뭐 손 대표님께서 손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난 봤다. 아주 그분이 사실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안 본 걸 봤다고 어거지로 하겠습니까? 네. 안 본 걸 어거지로 할 이유가 없지요. 본인이 거기에 깊이 인발할 이유도 없고. 게다가 이제 제가 재밌었던 것은 24일에 보도되기 전에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언론에서 무슨 여자가 그렇죠. 있었니 뭐 이런 이야기 전혀 네, 네. 그러니까 손석희 씨라는 분 자체가 언론에 거론이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그런데 여자가 없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분의 사생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데 손석희 씨가 생각했던 그분은 누구인 것인지 난 그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손석희 대표께서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간단히 정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궁금하게 하지 마시고 참 내일 모레 명절 때 아마 명절 밥상에 가장 많이 올라갈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손석희 씨입니다. 그렇죠. 그냥 빨리 정리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쌍벽을 일으키겠죠. 네. 경수와 석희. 네, 네. 이럴 텐데 공통점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장본인이라는 네. 겁니다. 한 사람은 선거에서, 한 사람은 언론을 통해서 참 고결하고 정의에 정말 그다음에 옳은 말씀만 하시는 네. 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미 손석희의 이미지는 회복 불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손석희를 아직도 내세우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JTBC에서의 위기 관리.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즉 중앙일보와 JTBC는 아주 독특하게 이 균형추를 잡고 있는 거예요. 중앙일보는 우파, 그다음에 JTBC는 좌파. 그런데 이 홍석현 이 선대 대표의 이 뜻하고 네.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특히 중앙일보 쪽에서 지금 JTBC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이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중앙일보로서는 그래도 자신들이 정통 언론으로서 이렇게 쌓아왔는데 뛰어난 지금 기자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좋은 칼럼을 쓰는 기자들, 좋은 그 사설을 쓰는 네. 기자들. 그다음에 중앙일보에서 정말 이 손석희처럼 분바르고 나와가지고 작가가 써준 거 이렇게 읽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양말이 땀에 젖도록 현장을 뛰는 수많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그 기자들에게 이 손석희 씨의 대국민 사기극은 JTBC의 사기극이 아니라 중앙일보까지도 불똥이 뛸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정말 이거는 JTBC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해요. 네. 도대체 언론 노조는 뭐 하고 있으며, 응?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원연은 뭘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말 JTBC에 있는 기자들, 참된 언론인과 참 언론을 꿈꿨던 JTBC의 그 기자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거기에 나와서 손석희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고, 저는 그거 거부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저런 사람하고 대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손석희 씨 문제에 대해서 뭐 손석희 씨가 억울하면 뭐 이제
경찰에 가서 진술하고 무슨 사법 처리 과정에서 뭐 밝혀지겠죠. 그러나 이 정도까지 논란이 된다면은 앵커 자리에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JTBC에 대한 에티켓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계속 그걸 잡고 있는 이유는 전 이제 이 두 가지가 있겠지요. 일단은 뭐 물러난다면은 내가 인정하는 꼴이다라는 그런 명분 아닌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물러나는 순간 또 뭐 사표를 낸다면 사표를 내는 순간 일반인 손석희로서 조사를 받는다. 이건 또 언론사 대표하고 또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석희 씨가 버티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해요. 제가 언론 생활 해봤지만은 특히 앵커가 그 정도로 신뢰가 무너진 옛날에 KBS에서는요. 네. KBS 9시 앵커가 네.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데 약간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네. 무리를. 그런데 회사 내에서만 알려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앵커를 내려놨습니다. 끄집어 내렸습니다. 몇 차례 있었어요. 네, 그게 정상적인 거죠. 네.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워서 이야기를 한다? 어느 국민들이, 물론 손석희 씨를 지지하는 소수의 국민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국민들은 조롱하고 그 뉴스 자체가 희화화됩니다. JTBC도 이 점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김은 기자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30분 정도 됐는데 네. 그걸 이제 쭉 들었어요. 그러면서 채널A에서 뭐라고 했냐면 손석희도 나와라. 이거하고 똑같은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나와야죠. 네. 근데 김은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 뭐 공갈 협박범이라고 나를 고소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손석희 씨가 와이프가 암이어서 정말 이 투병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둘째 아들이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네. 내가 1년 후에는 JTBC를 그만둘 거다. 자, 이 정도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사실 우리 사이에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선후배고 네. 20년 뭐 넘게 알고 있는 사이에서. 그래도 그런 얘기 중에서도 안 하는 거 있을 거예요. 내가 내가 이거 10년 정도 내가 안방 TV를 할 거다. 네. 이런 얘기는 내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김욱 씨가 생각하는 것은 네. 그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협박 그러니까. 공갈죄로 밀어넣냐고요. 아니, 협박 공갈죄로. 친구였어요. 둘이- 신상 상담하는. 그러니까 괜히 몇 차례 네. 뭐하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 협박이냐고 이제 이 문제도 손석희 씨가 이제 사실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러면 이제 다 까지겠죠. 손석희 씨 지금 아마 경찰 수사 받는 거 정말 겁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네, 지금 가서 하면은 왜 그 자리에 갔었느냐부터 이야기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협박을 했다면 자 어떤 내용으로 협박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석희 앵커 그냥 앵커 그만두시고 내려오십시오. 그게 네. 본인이 JTBC를 사랑하신다면 JTBC에 대한 본인의 애정의 발현입니다. 그게. 네. 주워 담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네. 자, 임은하님께서 2만 원 슈퍼챗으로 쏘아주시면서 이번에 민주당 어쩐 글이 내로 남불인지 화가 나네요. 네. 두 분 명절 잘 보내시고 네, 나라를 네. 되찾기 위해서 힘써주세요.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진짜 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자리도 잡을 수 네. 있었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이 2,500명 가까이 오셨어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정말 네, 네. 기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더욱 열심히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여러분 잘 보내시고 오늘 맛있는 점심 날씨 추우니까 뜨끈뜨끈한 거 드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월요일, 수요일 변함없이 다음 주에도 11시에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뵙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네. 설날 여러분 네, 명절 잘 사랑하고 보내세요.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점 하세요.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